이런 분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았다고요. 전부 다 이게 투기 세력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투기 세력입니까 이게. 이분들은 전세의 안정을 취하는 착한 임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투기 세력으로 몰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요즘 전세 가격이 아시다시피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중 가격으로 벌어져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3중, 4중, 5중 가격으로 시장의 물건들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나와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세입자분들이 정확한 전세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제가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불안정한 전세 시장에 가장 안정적으로 전세를 주고 계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정부가 투기 세력으로 몰았던 그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가장 시장에 가장 안정적으로 전세를 주고 계신 분들이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 주요 아파트 전세 다중시세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지금 전세 최고가 11억까지 찍혀있는 반면에 최저가는 50% 저렴한 5억 3천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30평대에도 12억 5천 최고가이지만 최저가는 7억 3천에 찍혀 있고요. 고덕그라시움도 10억 3천이 최고가지만 최저가는 4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라스 왕십리에 일대 이게 최고가가 11억까지 찍혔는데 최저가는 6억 6천에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 시세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3중, 4중, 5중 가격이 계속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분들이 당연히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뉴스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전세 시장은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가격 제한 없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인 신규 계약가와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5% 이내로 올린 갱신 계약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시장에 널리 알려진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만 갱신권을 쓰지 않고 전세금을 합의하는 경우에 가격이 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가 1년 단위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매년 5%씩 올리는 경우까지 총 4중 가격의 전세 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2년 계약, 2년 계속 5%씩 올리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도 있죠. 따라서 5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대표적인 두 사례를 넘어 최근 세입자와 집주인이 갱신권을 쓰지 않고 금액을 합의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 B씨는 만약 갱신권을 쓰면 집주인이 본인이 입주하겠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서로 새로 계약하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계약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각종 이사 비용을 합치면 아주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다라는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이 1년 단위로 5%씩 올려 2년 동안 총 10%가량을 인상하는 경우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전세의 유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계약 체결 때마다 5%씩 증액할 수 있다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마다 계약서를 쓰며 인상하는 시기입니다. 자, 물론 이는 엄밀히 말해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때문에 강제력 또한 없다. 국토부는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도 임차인은 똑같이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증액 제한을 받는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자, 아직
여러 전세 가격이 혼재된 현 국면에서 시장의 관심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7월 30일 이후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7월 30일 이후 8월 달부터 다시 신규 계약으로 나오는 그런 전세 세입자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전세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폭등을 했죠. 이렇게 전세가가 폭등한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들이 전세 증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약 2년간의 그 기회비용을 잃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래의 가치를 다 선반영시켜서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서 여러 이중 가격들이 발생이 되죠. 대표적인 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신 분들, 재계약하신 분들이죠.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7월 30일 이후에 첫 번째 신규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나오는 시기이다. 이렇게 신규 계약을 하고 또 2년이 지나면 또 갱신 5%를 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계약을 하신 분들 계시죠? 신규 계약. 이분들은 또 2년이 지나서 갱신 5%를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규 계약을 체결을 할 거고요. 계속적인 이중 가격들이 발생할 소지가 좀 높다. 여기에 세 번째 삼중 가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신규 계약하신 분들, 이 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2년 뒤에 또다시 그 주변 시세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높게 해서 다시 신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아끼는 겁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걸.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재계약. 이 재계약을 하면 계약갱신권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재계약하고 나서 2년 뒤에 또 뭘 해야 되죠? 갱신 5%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5%. 그리고 나서 신규 계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삼중 가격이 생성된 겁니다. 자,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의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자, 이분들은 오히려 전세 폭등이 아니라 전세가를 안정시키는데 이바지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 자, 이분들 네 번째 유형이 있어요. 1년간에 5% 상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에 5%. 자, 원래는 2년마다 5% 상한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1년마다 5% 상한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민특법에서는 5% 전세 증액에 대한 계약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신규 계약일로부터 5% 상한에 대한 명시만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1년 뒤에 신규 계약을 한다면 그때부터 또 5%만 지키면 이게 5% 상한이 계속적으로 지켜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1년간의 재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2020년에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민특법보다 임대차 보호법이 훨씬 더 우선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년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더라도 2년 거주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1년이 아닌 2년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근데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는 1년 계약은 인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또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1년간의 5% 증액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약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적인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5% 상한을 지키는 이런 5중 전세 가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동 말소가 될 때까지는 5%를 계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동 말소가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플러스 또 뭐가 있는 겁니까? 갱신, 계약갱신 5%가 또 살아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이 물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정말 장기간 동안 5%만 계속적으로 지켜가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거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이 자동말소에서는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동말소는 구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유지시켜 가면서 5%를 계속적으로 지켜야지만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아니면 양도세 중과배제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할 때까지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세제 혜택 받으려면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 유지하면서 5% 상한을 계속적으로 지켜야지만 세제 혜택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세입자분들은 5% 상한을 지켜가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거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았다고요. 전부 다 이게 투기 세력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투기 세력입니까 이게. 이분들은 전세의 안정을 취하는 착한 임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투기 세력으로 몰았다. 주택임대사업자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더 이렇게 여러 가지 3중 가격, 4중 가격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시키지 않으셨다면 이분들 계속적으로 전세 안정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힘을 보태셨을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의 안정은 계속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유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이 투자자가 시장에 유입이 돼서 충분한 전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출구 전략을 좀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작정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친다면 전세 가격은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올해 8월부터는 신규 계약하는 전세 세입자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전세 가격 안정화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요 억제 정책을 조금 완화해 줘야 되는 그런 출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